이번 시간엔 제가 보기에 세계적으로 최고의 수채화 화가라고 평가하는 미국의 1900년대 초에 그렸던 아주 독학으로 그림을 배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윈슬로우 호모 이 사람의 그 어머니가 취미로 이제 미술을 그리는 사람이었는데 그 엄마한테 조금 그리는 방법을 좀 알고 배우고 나머지는 혼자서 독학으로 배웠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그림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림을 배우고자 한다면 먼저 수채화를 배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그 수채화에 가르치는 수채화 스타일은 그 뭐라 그럴까요? 너무 입시 그림처럼 정형화되어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수채화의 맛을 좀 표현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종이도 일반 그 우리가 이제 스케치북이 이제 일반 그 재생 캔트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도 제대로 된 수채화의 맛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왕이면 전용 수채화지에 제대로 된 수채화의 맛을 표현하는 그 효과를 배웠으면 하는데 그 전용 수채화라는 것이 이제 이 윈슬로우 호모의 그림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맑고 묽은 그러면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뭔가 적절한 말줄임 그걸 통해서 그림의 그 진면목 핵심을 정말 그림답게 그림은 어쨌든 간에 그림다워야지 그것이 뭐 사진과 같다라든가 뭐 그렇게 된다면 그건 그림으로서는 실패한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워낙 이제 그 사진 같은 그림들을 많이 그리니까 가치관들이 좀 그런 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옛날부터 뭔가 수채화다운 수채화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작품이 두고두고 봐도 역시나 수채화로서의 그 그림다운 맛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정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을 배운다라는 것은 이것저것 볼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그림, 특히 그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그런 그림을 자주 많이 봄으로 해서 그림의 어떤 스타일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특히 요즘에는 뭐 이 다양한 밴드를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대로 그림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 아마추어들이 이것저것 그림을 올려놓고 좋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어느 정도 그림을 전공한 사람의 그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참 답답하게 보입니다. 그림이라는 것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식견도 아닌 그런 안목에서 이것저것 좋다고 보여주는 그런 것들은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맛있다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계속 권하는 그거와 같죠. 음식이라는 것도 그 사람에 따라서 맛이 다르듯이 그림 또한 사람에 따라서 이런 그림이 좋은 사람이 있고 저런 그림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어떤 그림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취향이고 좀 더 전문적으로 그림을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분명히 객관적으로 좋은 그림이 있고 그림답지 않은 그림이 있고 수준 있는 그림, 수준이 낮은 그림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라면은 그런 어떤 아마추어들이 그냥 운영하는 그런 밴드에서 이것저것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림, 선별된 그림, 미술사적으로 인정받은 그림을 많이 감상을 하고 또 그 해설을 듣는 것이 한쪽에 편향되지 않은 객관적인 그림에 대한 안목, 그 시각을 키우는 데는 아주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림을 저같이 이제 오래 그린 사람도 그 나름대로 또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 편견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어떤 전문가적 편견이다 해서 너무 이제 외골수적으로 이 좋은 그림과 나쁜 그림을 그러니까 편을 가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너무 냉정하게 얘기하는 면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좋은 그림을 자꾸 보고 나쁜 그림 별로 봐서 눈을 편안하게 만들지 않는 그런 그림을 볼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밴드에다가 올려놓고 아 내가 그렸습니다 뭐 이렇게 해봐야 거기서 나오는 것은 전혀 그림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 그냥 상투적으로 좋다 어쩐다 이런 식의 어떤 그 공허한 평가에 불과한데 그런 말에 너무 귀 담아 들을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그 위안이 될 수도 없고 정말 무의미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윈슬로 호모의 작품을 보면 아주 담백하고 아주 묽어요. 그래서 맑은 느낌이 좋고 물론 그림이라는 것이 또 수채화라는 것이 꼭 이렇게 묽게 그려야 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 수채화의 기본 맛이 이렇다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입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남의 그림과 내 그림의 비교 우위에 쓰기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색깔을 쓰고 막 그렇게 하지만 꼭 그런 그림이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편안한 그림들이 수채화의 그 맛을 누리게 하고 무엇보다도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그림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적절한 말줄임을 통해서 대상을 단순화시키고 색도 적절하게 단순화시키면서 어떤 그 기품 있는 색의 깊이를 음미하기에는 참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수채화를 그리면서 그러한 색의 혼색이나 거리감, 원근감, 그리고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의 관계, 그리고 초벌, 중벌, 마무리의 관계를 이렇게 계산해내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아크릴이나 유화, 뭐 파스텔 이런 다른 쪽의 그림을 그린다면 훨씬 더 빠르게 그림을 발전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좀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이제 연필로 스케치를 쭉 했죠. 스케치를 했고 뭐 간단하게 초벌의 느낌으로 기본적인 색깔을 적절하게 칠해줬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미묘하게 청색으로 칠해주고 마르기 전에 이런 옐로우과 계통의 색으로 칠해줌으로 해서 제3의 색깔이 번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앞에 그 나무 그리고 물도 아주 단순한 색으로 쭉 평면적으로 칠했습니다. 물론 이런데 세세하게 뭐 파도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일종의 담채화처럼 그리고 어두운 색을 만들고 이런 앞에 부두에서도 이제 그늘진 부분을 그려줬고 요 위에 밝은 면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이제 생략을 해줬어요. 그리고 최소한 초벌칠을 하고 나서 마른 다음에 중벌에서 물결의 흔들거림과 이런 계단, 나무, 또 사람의 표현을 아주 투박하게 표현을 했지만은 그 투박한 테크닉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맛은 아주 좋습니다. 담백하고요. 윈슬로우 호모의 그림은 굉장히 좀 고독하다. 정적인 풍경, 그리고 뭔가 인간적인 그 정감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향수라고 그럴까? 그런 그림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것도 보면 하늘의 기본 색깔을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초벌칠로 묽게 색을 칠해주고 나서 약간 점을 찍듯이 툭툭 칠해서 뭔가 뭉게의 그림의 느낌을 표현을 했고 물도 단순하게 칠해주고 초벌칠해서 그렇죠. 자, 잘 보시면 어두운 색깔과 그 사이에 중간 색깔, 밝은 색깔과의 관계가 있어요. 항상 그림이라는 것은 계주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같은 톤에서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의 흐름. 그래야 그림이 단순하면서도 밀도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배의 그림을 표현할 때도 우선 밝은 색을 칠했는데 여기만이 아니고 전체를 다 칠했겠죠. 그리고 마르기 전에 약간 어두운 색을 칠하고 약간 어두운 색을 칠해서 약간 그 볼륨감을 잡아줬고 좀 더 어두운 색으로 칠해주고 역시나 또 좀 더 어두운 색을 덧칠을 해서 자연스럽게 번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빛과 어둠을 계산을 해서 항상 오른쪽에서 빛이 오니까
명암 대비를 잡아주죠. 여기에서도 모자에서도 위쪽을 약간 밝게 줌으로 해서 빛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밝고 어두운 그런 관계를 표현을 해줬고, 예, 그렇게 초벌과 중벌을 해주고 나서 물의 어떤 배가 비치는 것도 기본적인 밝은 색으로 쭉 전체를 칠해주고 좀 더 어두운 색으로 칠해주고 그리고 좀 더 다른 그 청색 계통으로 또 칠해주고 그 사이에 번지는 물감이 마르기 전에 좀 더 어두운 브라운 계통을 탁 칠해주면 지가 자연스럽게 번지면서 그 이 색깔과 이 색깔의 경계를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있죠. 예, 그림 그리는 건 정말 단순하고 아주 쉽고 이 정도 그리는데 뭐 그냥 따라 그려도 길어야 한 30분 정도면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연어, 숭어가 이렇게 뛰어오르는 물에서 뛰어오르는 표현을 했죠. 물론 여기에 이제 물이 뛰어올라서 이제 물이 파열이 생기고 그러겠지만 그런 거는 안 그렸어요. 그리기도 이제 복잡하고 그래서 안 그렸을 수도 있고 어쨌든 물의 느낌을 단순하게 처리하고 초벌칠로 쭉 해주고 그 다음에 물고기의 기본 색을 칠해주고 그 다음에 중벌 말랐을 때 중벌색으로 해주고 마지막 마무리해서 파도의 느낌이라든가 물결의 느낌을 잡아주고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볼륨감이 있으니까 어두운 데는 약간 그늘진 색깔 이런 데는 약간의 어떤 비늘의 색깔도 그려줬죠. 그리고 뭐 나머지는 이제 보이는 대로 어느 정도 묘사를 했는데 이런 자잘한 어떤 비늘이라든가 이런 묘사를 실제 보이는 대로 너무 많이 해주면 그림이 너무 진부해져 버리니까 약간씩 적절하게 조절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예, 역시나 굉장히 언뜻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원경과 중경과 근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경의 초벌칠에서도 기본 색깔을 톡톡 칠해주고 초벌칠 안에서도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의 명암 대비를 나눠주면서 그렇게 쭉 칠해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무도 기본 색을 칠해줬을 거예요. 이런 부분적으로 더 칠한 색깔들은 초벌칠에서는 안 그렸겠죠. 그리고 중벌에서 좀 더 어두운 색깔, 나무의 줄기의 어두운 색깔 이런 뒤 배경에서도 좀 더 어두운 색깔을 덧칠해 줬을 것이고 그리고 근경에서도 좀 더 어두운 부분의 색깔을 면 분리를 했을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부분에 커다란 이런 잎사귀, 나무 잎사귀도 그려줬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좀 더 작은 붓으로 세필로 묘사를 해주고 이런 퓨마도 좀 더 디테일하게 밝고 어두운 관계를 생각해 줬고 원경의 나무는 크게 한 통으로 색을 잡아줬지만 근경의 나무일수록 좀 더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을 계산을 해서 좀 더 묘사를 해줬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전체적으로 뒤쪽에 있는 색깔, 원경의 색깔, 초벌칠의 색깔을 굉장히 단순하게 칠해줬습니다. 실제 보면은 이 뒤에 있는 나무 가지 모양들도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이 굉장히 복잡하게 보였을 것인데 그런 걸 대범하게 생략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생략을 해주는 말줄임이 그림의 격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이해를 못하고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은 10년을 그려도 20년을 그려도 그림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초보자들 같은 경우 앞에 있는 거나 뒤쪽에 있는 거나 똑같이 흰색은 흰색을 쳐바르고 어두운 색은 어두운 색을 쳐바르고 그래서 원근감이나 이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또 묘사하는 것도 앞에 있는 거나 뒤에 있는 거나 뒤에 있는 것도 그냥 무조건 보이는 대로 다 쳐발라 버리는 그렇게 해주고 그림을 잘 그렸다고 뭔가 열심히 그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린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결과의 그림이 됩니다. 굉장히 담백하죠. 역시나 파도, 바다의 느낌, 파도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무시했죠. 그리고 최소한 파도의 느낌을 생략해서 적절하게 암시만 해줬고 이런 배도 아주 단순하게 그렸습니다. 어느 정도 말줄임을 한다라는 것은 뭐 수십 년 그림을 그린 전문 화가조차도 그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저 역시도 이 파도를 그린다면은 파도의 자잘한 느낌을 자꾸 이제 그리려고 손을 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처음에 그림을 배울 때부터 좀 더 뭔가 객관적인 그 시각의 선생님한테 그런 걸 배운다면은 그런 어떤 버릇이 없어졌을 텐데 저 역시도 입시 때부터 그림을 쭉 그려오고 또 독학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한동안 그런 묘사에 대해서 자꾸 그리게 되고 뭔가 안 그리면
뭔가 볼일 보고 뒷정리를 안 한 것처럼 이상하게 찝찝해서 자꾸 그걸 그리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생략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한 어떤 대범하게 생략의 느낌을 해주고, 초벌칠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 회색 톤으로 전체를 다 칠해줬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르고 나서 중불에서 좀 더 어두운 색을 칠해줬고, 이것도 역시 물을 많이 섞어서 번지는 느낌으로 잡아줬어요. 이 색을 해주고 좀 더 밝은 색으로 터치를 해주고, 마른 다음에 좀 더 어두운 색을 잡아주고, 이런 바위 같은 데서도 좀 더 어두운 색을 잡아주고, 마지막 마무리에서는 좀 더 갈필로 좀 더 밝은 색을 두껍게, 물감을 두껍게 칠했죠. 이런데 이런 것도 아주 단순한 표현으로.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을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지 않은 그런 초심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린다는 자체가 굉장히 미완성의 그림과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도조차도 안 해요. 너무 그림이 쉽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그림을 봤을 때 뭔가 쉽게 그렸다고 해서 그림이 가치가 없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각을, 전문가의 그림을 보고 일단 전문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의 그림은 일단 그 표현법이 인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도 되는구나 라는 그런 안목을 자연스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물을 아주 단순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바위에 이런 균열진 느낌을 초벌칠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 갈필로 큰 붓으로 툭툭 갈필 효과를 내주고 나서 마지막에 잔붓으로 표현을 해줬고, 전체적으로는 아주 섬세하고, 섬세하다기보다 시원시원하고, 반면에 이제 저 뒤에 수평선에 뭔가 있는 그런 요소들을 의외적인 어떤 섬세함으로 쭉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시선을 끌어주기 위해서 뭔가 아기자기한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준 것이죠. 튀지 않은 범위 내에서요. 이것도 역시 이제 뭐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냥 쭉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윈슬로 호모의 아주 좋은 잘 그려진 그런 수채화 감상을 해봤습니다.